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히 주도주에 대한 리포트를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제목의 DB금융투자증권에서 발행된 리포트입니다. 이 내용은 신고가의 전략으로도 적용이 잘 되는 부분이니까 잘 들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주만이 지니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하는데요. 업종과 종목을 불문하고 그것이 주도주가 된다면 이 주도주만의 공통된 특징을 갖춘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요, 코스피 200 내에서 한 시절에 가장 많이 오른 것, 즉, 이 주가 상승률 상위 5% 이내의 주식을 주도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1994년에는 SPC 삼립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제빵 사업을 하면서 여러 관련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공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때 벤처붐이 일어났던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현대엘리베이가 가장 많이 올랐고 2007년도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올랐고요. 이때 이후에 현재 지금 조선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중인 거죠. 2010년도에는 차화정 시대로 이 기아차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2015년도에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오를 때였는데요. 이때 한미사이언스가 가장 많이 오른 주도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주도주가 만들어질 때 초기 모습을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직전 주도주는 다음 주도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 주식이 한 시절에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이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모두 가격에 포함했다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주도주를 예상해 볼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도표 11번을 먼저 보시면요. 이때는 2016년에서 18년도 장세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이 직전 장세에서 이 당시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152%의 연율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 다음 장세에서는 마이너스 18%의 수익 연율을 냈고요. 그리고 도표 10번에서는 2013년도에서 15년도의 장세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이 전 장세에서 당시 주도주가 182%의 연율을 나타냈고 이 종목이 다음 장세에서는 8%의 연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 주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주도력을 잃고 새로운 주도주가 부상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 분모로는요, 기업 실적인데요. 기업 실적이 주도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업 실적이 가장 좋은 것보다는 개선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실적 증가율이 가장 우수한 종목이 주가의 상승률도 가장 우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도표 21번을 보면요. 영업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이익률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이 주가 상승률 간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이런 기업 실적이 주가 상승률과 이렇게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 실적이 주가 상승률과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는 언제나 주가 모멘텀이 최상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장세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수익률 상위 그룹에 속한 주식을 고르면 되는 거고요. 이미 오른 종목을 외면하고 오르지 않고 관심이 덜한 종목을 고른다면 추세에서 벗어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주의 요건으로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를 넘어서는 조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주도주의 상승 과정을 이 전체 기간이라고 했을 때 고점을 기록하는 것은 이 18%에 해당하고요. 0에서 마이너스 5%의 조정을 보이는 것은 이 전체 기간에서 26.5%로 나옵니다. 이는 점차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30% 이하의 조정을 보이면 95.3%의 확률로 주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주가 저무는 형태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주도주는
상승 속도가 빠르고 하락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 이동 평균의 교차라는 단순한 전략으로 효율적인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매도할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주도주는 하락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최고점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교차하므로 이를 통해서 주도주의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 선은 40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회색 선은 1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렇게 주도주는 상승 속도가 빠르고 가파르게 오르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면서 내려가는데요. 주도주라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고점에서 만나고요. 이 지점에서 매도를 확정하면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도주가 아니면 상승 속도도 가파르지 않고 이렇게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쉽게 빨리 아래에서 내려와서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도주가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매도 방안인데요.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주도주의 10주선과 40주 이동 평균선이 교차하면 매도하면 가장 이상적인 주도주의 매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도주의 요건, 어떤 것이 주도주고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 건지를 알아봤는데요. 실제 차트에서 종목을 찾아보고 그 종목의 차트 모양과 이런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HTS를 열었는데요. 우선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연봉으로 놓고 2024년도와 25년도의 차트를 볼 건데요. 연봉으로 봤을 때 24년은 종가 기준 마이너스 9.63%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동안 거의 3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코스피가 30% 정도 올랐을 때 이 주도주들은 개별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APR을 먼저 보겠고요. 2년 동안 오르는 걸 확인해 보면요. 24년도에는 마이너스 68%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고 25년도에는 390%가 올라서 2년 동안 총 350%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로템은 24년도에는 86%, 25년도에는 종가 기준으로 318% 정도 올라서 2년 동안 약 400%를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24년도에는 250%, 25년도에는 100%, 그래서 총 350% 올랐고요. 효성중공업을 찾아보면 24년도에는 142%, 215%, 약 300, 이것도 350%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의 사이클인데요.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58%가 올랐고 올해는 47%가 올랐어요. 제가 현대 미포를 본 이유는 예전 조선의 사이클일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찾아봤는데요. 옛날 사이클 때 오른 그 폭을 보면 1년에 142%, 94%, 75% 거의 300%, 400% 이상 오른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한 100% 정도 오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리포트에서도 보면 조선의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1년 이상의 여력이 남았다는 그런 글을 보았는데요. 이 그래프만 봐도 지금이 가장 좀 너무 오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또 옛날의 사이클을 봤을 때 아직도 여력이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이 매도 시점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매도 시점이 10주선하고 40주선을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봉으로 10주선과 40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현대 미포를 보면 아직 얘네들이 교차할 점은 전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죠. 혹시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매도 시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일봉으로 봤을 때도 보면 아직
이 정배열이 깨지지 않은 상태고 아직 우상향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요. 현대로템도 다시 60일선을 기점으로 재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봐도 아직은 주도 업종에서 아직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APR도 마찬가지고요. 일봉으로 보면 5일선과 10일선과 20일선이 일단 만났는데요. 얘가 이러다가 20일선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60일선과 120일선이 만나는지,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얘네 둘의 이 간격이 좁혀지는지 확인하면서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도주에 대한 생로병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언제 살까, 언제 팔까의 고민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주도주를 잡으시려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선 제가 정리하는 신고가 목록들을 잘 살펴보면 되고요. 차트를 계속 많이 돌려보고 시그널을 잘 잡아서 너무 빨리 매도하지 말고 위에 소개해드린 내용대로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잘 끌고 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투게더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